이게 국내 증시를 좀 들어와서 보면 한미반도체, 네. HBM 쪽이 특히 오늘장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왜요? 일단은 비쌉니다.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워드 PER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포워드 PER이 대충 25배가 나와요. 네네. 25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PER이라고 해서 계산 때리면은 74배가 나옵니다. 오늘 지금 6%가 빠져 있는데도 74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실적이 얼마나 나올 거야. 그리고는 그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격표를 떼봤어. 하면은 거기에서 엔비디아보다 한미반도체가 3배가 비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터지면은 쭉쭉쭉 많이 빠지는 거죠. 엔비디아조차도 10%가 빠졌는데 한미반도체가 더 비싸니까 좀 더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야 엔비디아보다 덜 빠지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혹시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하락의 시작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약간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반도체가 그냥 비싸서 빠진다 이게 쇼크가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격언상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줄 때도 얘가 오히려 더 세게 반등을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 에코프로가 그랬었고 우리가 뭐 작년도에 신성델타테크도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뭐냐 그러면은 상징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지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상징을 띠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징이 깨지지 않는 한은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비싸게 거래될 거다. 다만 한미반도체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한미반도체가 지금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마이크론에 납품하면서 HBM이라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시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가 하나 등장해가지고 한미반도체와 경쟁을 한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비싸도 여전히 우리가 더 비싸라고 하는 게 한미반도체 없으면 안 돼. 가는 놈이 더 간다. 네. 이런 근데 그 부분에서 한미반도체의 경쟁자가 등장했대. 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그럼 한미반도체가 그때는 조금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는 제가 우리가 6만 원 라인이어서 6만 원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상한가를 치면서 딱 뚫었어요. 네.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년도 판 에코프로다. 작년도랑 비슷해요. 네. 우리가 진짜 패턴이 네. 약간 비슷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HBM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냥 작년 에코프로 매매하듯이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게 무섭다라고 하시면 한미반도체 보시면 안 돼요. 왜냐? 비싼 게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완전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잘하고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 수급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보셔야지 지금 한미반도체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오늘 때려맞고 있어요. 네. 왜 그래요? 이게 뭐가 문제죠?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네. 12시 전까지 밑에 바닥에 있다가 12시 딱 전후로 일단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증시 용어로 이마롤이라 그러죠. 이걸 말아 올려? 네, 말아 올려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좀 어찌 보면은 좀 차분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네네. 3월 중순부터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엄청 올랐죠. 근데 저 구간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저때 매수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외국인이 그 전부터 선물 매수를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그리고는 선물 매수와 함께 주식 매수를 하면서 쭉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파느냐 그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빠지기 시작한 요 음봉을 그린 삼성전자가 빠지기 시작한 4월 10일, 11일, 12일 저 때부터 선물이 뒤집어집니다. 선물 포지션이 매도로 바뀌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라는 시장,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선물과 현물을 같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물 매수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반대로 뒤집어져가지고 선물 매도와 함께 우리 삼성전자를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돌리냐, 환율이 돌리냐, 아니면은 글로벌 채권 시장이 돌리냐 이런 것들 못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고점과 저점이 이것도 박스를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HBM3를 네. 납품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상승했던 저 초입에서 나왔던 게 그 얘기예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떴었고, 지금은 뭐 실적 발표하고 약간의 수급으로 밀리고 있는데, 네. 이걸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이제 9월부터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될까요? 일단은 뭐 하이닉스 관계자들도 이야기하기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통과를 할 거다. 당연히 납품할 수 있을 거다. 왜냐면 메모리에서 가장 강자고 메모리를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가장 잘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통과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지금 아까 한미반도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HBM3 말 그대로 HBM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한미반도체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작년부터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미반도체 제품을 납품받고 있다라는 뭐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그게 제일 불안한 거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3를 만들어서 납품할 거라고 하는데, 걔네들도 한미반도체에서 장비를 납품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닉스의 방식과 삼성전자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이닉스의 방식에서는 한미반도체에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거 없이 가보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용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는 결과물이 없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는 같은 방식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얘네들이 한미반도체에 발주를 넣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게 공정 자체를 하이닉스처럼 바꾼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방식으로는 안 되나라고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에다가 이게 장비를 발주를 넣어야 될 텐데, 문제는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사이가 안 좋아요. 네, 한미반도체 실제로 이거는 다 시장에서 알고 계시는 네. 사실인가요? 공공연한 사실? 이미 그건 한미반도체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전자한테 물건 안 팔 거라고. 네. 그러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불안한 거죠. 왜냐면 HBM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는 알겠는데 이 시장에 설마 한미반도체가 키가 되고 그 키가 계속 지속이 돼서 설마나 삼성전자가 이게 납품을 못하면은 설마나. 네. 예. 근데 뭐 한미반도체 관련된 그 장비를 다른 나라에서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산을 하는데, 아직도 걔네들도 어찌 보면은 제대로 된 HBM을 만드는 공정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은 좀 엔비디아 납품에 대해서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제일 문제는 발열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수율도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제 완전 보안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작년부터 하이닉스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성공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그 팩트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하반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보고서가 네. 나왔더라고요. HBM3E가 나온다 그러면은 HBM3E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거다. 근데 제가 앞서 엔비디아 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시장에 이런 풍선이 있어요. 네. 그럼 그 파이 싸움인데 결국 풍선은 커집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가장 먼저 수율을 잡았고, 하이닉스가 지금 HBM3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대죠. HBM3의 납품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3E로 넘어갔을 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얼마나 남겨먹고 팔 수 있을지, 얼마나 남겨먹고 생산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HBM3에서도 하이닉스가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장사를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우리가 D램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봤던 부분입니다. 네. 잘 만들던 애들이 연구발도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는 실제로도 TSMC랑 HBM4를 지금 R&D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다음 단계까지도 연구개발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3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키움증권의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실제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고 마켓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파이는 커진다. 그럼 왜 이런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을까요? 그건 어찌 보면은 그 회사의 하나의 그냥 투자 의견이기 때문에, 그 투자 의견이 뭐 증권사가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증권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하이닉스가 15만 원도 갔다가 19만 원도 갔다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올해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원래는 10조 초반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10조 후반대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10조 후반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겠죠. 여기서 1분기와 2분기가 몇 조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제일 높은 쪽 같은 경우는 20만 원 중반대까지 부르고 있는데 걔네들이 바라보는 거는 올해가 아닌 내년도 하이닉스, 25년도의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 중반대까지 나온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주말 사이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1분기 2조 7천억 얘기하더라고요. 1분기에만. 그리고는 1분기 2조 7천억 나오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쭉 이어가가지고 대충 올해 10조 중후반대가 나올 거다. 올해의 영업이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좀 더 쉽게 우리가 계산해보면은 2024년도 영업이익 목표치,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냥 그만큼이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16조 나오면 16만 원, 18조 나오면 18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4년도 영업이익이 몇 조가 찍히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22만 원 나온다, 22조가 나온다 그러면은 22만 원. 지금은 그렇게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몇 조까지 찍힐 거냐, 21조가 찍힐 거냐, 28조가 찍힐 거냐에 따라 가지고 목표 주가가 21만 원이냐, 28만 원이냐 달라진다라고 계산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네. 좀 더 투자하기 편하실 거고. 오늘의 하락세는 네. 수급이네요. 네, 지금은 간단하게. 수급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목요일 날 하이닉스와 빅테크 실적 보고 보고 반도체 돌리면 그때 이제 용기 있게 태우셔야 돼요. 기회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하이닉스를. 네. 기회라고 보시는구나. 네. 네. 왜죠? 아니요. 왜 공포를 조정해야 되나요? 아니요. 정확한 의견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 반도체를 털 이유는 없다. 네. 예, 맞는 거죠. 네, 지금 반도체를 줄이면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든 안 하든 9만 원까지는 미뤄 올릴 수 있어요. 올해 연말 기준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9만 전자 가능한 네. 거네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10만 전자를 많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HBM3가 얼마나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느냐가 9만 전자냐 10만 전자냐 11만 전자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지. 메모리 시황만 놓고 보셔도 9만 전자까지는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시황이 지금은 매우 좋다라고들 다들 평가하고 있어요.